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주 지역 총선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석기 현 의원이 무난히 당선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의 경우에 4명의 후보 출마했습니다. 김석기 현재 재선 의원이죠. 네. 유효 투표의 65.77% 그러니까 9만 2,074표를 받아서 24.26% 3만 3,968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를 큰 표차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무소속 김일현 후보가 3등을 했는데 8.93%, 12,510표, 그리고 자유통일당 정수경 후보 1.01%, 1,423표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이 김석기 당선인이 이제 3선인데 경주에서 몇 번째 3선 의원이죠? 김석기 당선자는 역대 3번째로 연임 3선을 한 국회의원이 되고 또 3선 의원으로서는 역대 4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1978년 10대, 1981년 11대, 85년 12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됐던 박건흠 의원 이후에 경주에서는 39년 만에 내리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는 영예도 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3선 의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3번 연달아서 당선이 되는데요. 처음 출마한 게 2012년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출마를 했지만 당시에 새누리당 현역 정수정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고 네. 이렇게 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 선거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당시에 현역 정수정 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서 처음 당선이 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공천 초반에는 컷오프 되기도 했습니다만 재심 청구 끝에 당시 공천을 초반에 받았던 후보를 그 후보의 공천이 모여야 되고 또 다른 후보하고 1대1 경선 끝에 네. 막판에 이렇게 공천에 성공하면서 결국 재선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는 자신의 역대 4번째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 최다 득표수, 본인의 기록을 모두 경신하면서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22대 총선까지 경주시군, 청도군을 간혹 청도군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가 1948년 재헌의회 선거 때부터 지금 21대까지 총 38명인데 이 중에서 재선 3선 이런 중복 의원을 빼면 실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은 22명이 되고 네. 이번에 낙선한 김일현 후보가 5선으로 최다선이 됩니다. 그리고 3선은 2명인데 이여부, 박건흠, 그리고 재선은 이상무, 박숙현, 황용기 이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김석기 당선자가 당선 소감에서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전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데 대한 무거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본인이 당선된 것은 기쁘지만 네. 당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그래서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 또 한편 경주와 관련해서는 경주의 중단 없는 발전 그리고 명실상부한 세계의 고도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 그리고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취임 소감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이 경북에서는 지역구에서 모두 낙선했는데요. 경주 지역 선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의 득표율은 1985년 이후에 민주당 계열 후보로서는 각종 선거에서 최다 득표이자 또 최고 득표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최근 두 차례의 비례정당 투표에서 추운 연동제를 하면서 나타났던 이 민주 진보 진영의 합계 득표율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걸
뛰어넘는 득표율을 올리는 것은 과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한영태 후보의 득표율 24.26%는 이번에 그 비례대표 정당 선거에서 그 더불어시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 두 당의 합계 득표율 27.61%에 보다는 한 3%포인트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 네. 득표수에서도 많이 좀 적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주시 선거구에서 이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경주시에서 거둔 득표율은 14.26%인데 네. 이것도 경상북도 평균 14.67보다도 낮고 또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7위에 그친 성적이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역대 선거에서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 투표에서 늘 구미, 포항, 포항 구미에서 이어서 경주가 한 3등 정도 이렇게 차지했던 데 비하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매우 낮았다. 경주의 경우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도 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도에서도 앞에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58.3% 8만 1,062표를 받아서 우리 경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연합은 14.26% 19,352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13.35% 18,120표를 받은 조국혁신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의 몰락은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우리 경주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난 선거였는데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이 경주에서 9.24%를 받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정의당으로 비례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경주에서 1.76%에 그칩니다. 정의당이 한마디로 경주에서도 지지율이 몰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정당 그 득표율 58.33% 이것은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15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북도 평균 60.24%보다도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평균보다 낮고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7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네. 이 조국혁신당이 거둔 득표율 13.35%는 경북 도내 평균 11.69%보다 크게 웃돌고 또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이기도 합니다. 네. 이 보수계열 정당의 합은 김석기 후보 득표율, 진보 정당의 합은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의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의 선거를 비교해 받아버렸고 특히 이번 선거를 봐도 그런데요. 김석기 후보의 득표율이 65.77%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 그 비례정당 투표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 58.33%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2.86%또 자유통일당 3.01% 이른바 보수진영 세개 정당의 합이 64.17%인데 네. 이것과 비교해 보면 김석기 당선자의 득표율이 이 보수 정당 세개 정당의 합계 득표율보다 약간 1%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난 결과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연합 14.26%, 녹색정의당 1.76, 그리고 조국혁신당 13.35%, 이 다 합쳐도 한 29.81%가 되는데요. 이른바 진보정당 득표율 합계가.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한 4%포인트, 근한 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다. 비슷하지만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경주 지역의 선거에서 최대 이슈라고 하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이었죠? 그렇습니다. 경주의 현안들이 옛 경주역 그리고 폐철도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리고 신라 환경을 어떻게 좀 잘 복원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논란이 다른 모든 이슈를 삼킨 선거였습니다.
그건 뭐 무엇보다도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일현 후보의 출마 이유가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추진을 내걸고 출마를 했고, 여기에 그 김석기 당선자가 작년 12월 달에는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1월 달에는 그 사실상 철회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걸로 분석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한수원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 속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수원 본사는 이제 좀 도심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탓도 그 다른 모든 이슈를 삼킨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개의 분기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어떤 부분이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수원 본사 노심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김석규 후보가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그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1월 달에 의정 보고에서는 이 문무대항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철회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발언을 문제 삼아서 김일현 후보가 출마 이유가 되어버리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 말이 그 김석기 후보가 결국은 한수원 본사 도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김일현 후보의 공격, 그리고 그 또 김석기 후보는 내가 사실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공방이 한 차례 있었고, 네. 그리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지난 2일 날 김일현 후보가 중앙 유세를 하면서 한수원 이전을 위한 확실한 절차, 한수원이 경주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를 공개를 하면서 네. 또 한 번 논란이 크게 정폭이 되는데요. 한수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김석규 후보 쪽에서는 김일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면서 선관위에 고발하게 되고, 또 김일현 후보는 김석규 후보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또 선관위에 고발을 하게 되고, 이런 논란 와중에 정치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직전 날 매우 이례적으로 또 김일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 두 번째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이긴 하지만 또 네. 김석기 후보가 이 김일현 후보에 대해서 그 93년에 사학비리 당사자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하고 구속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일현 네. 후보 쪽에서는 그건 구속된 적도 없고 무혐의 처분된 사안인데 이건 명백히 그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면서 또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그 한수원 본사를 둘러싼 양측의 고발전, 또 이와는 별개로 그 김일현 후보가 김석기 후보를 고소한 이 문제들은 선거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또는 뭐 고발인 수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좀 한동안 그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주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